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서울 지금 9월달 집값이 정말 14년 만에, 그러니까 2006년 12월 이래로 가장 지금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도 작년 지금 한 말쯤에 비교했을 때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라가서 거의 12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자, 어쨌든 지금 9월까지 보여줬던 지금 가격 상승 랠리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9월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수도권 집값이 어느 정도 좀 꺾이는 변곡점이 왔다. 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가격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거다,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과 또 한쪽에서는 이제 수도권 집값이 어느 정도 꺾일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논쟁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계속 천정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끝이 어디냐라고 할 정도로 계속 달려왔던 수도권 집값, 그렇습니다. 계속 최고 상승률을 이제 보여왔었는데, 자, 이제 9월 추석 지나고 10월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지금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자, 이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9월까지 이제 집값을 봐야 되겠죠. 자, 9월 집값만 일단 보자라면, 야, 이게 정말 꺾였나라고 할 정도로 역시 또 그렇죠. 최고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KB 주택 동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9월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렇죠. 집값이 1.52%,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국 집값이 14년 9개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렇죠. 6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때 2006년 12월에 그때 한 달에 무려 1.86%가 올랐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 1.86% 이래로 지금 또 한 번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자, 이 상승세가 멈출 거냐 안 멈출 거냐, 일단은 9월까지 상황만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를 조금 또 좁혀서 보자라면 지금 서울이 또 전국에서도 바로미터가 되니까 서울 집값도 9월까지만 보더라도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 그래서 1점 여기도 한 52%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쪽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재개발하고 지금 재건축 쪽이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세훈식 뉴타운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좀 공격적으로 지금 공급에 대한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재개발 쪽이 또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견인을 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들썩들썩하는 모습. 자,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또 빼놓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금까지도 견인을 해왔는데, 지금 완화에 대한 좀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높은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전세값은 조금 그래도 좀 주춤해져 가는 그렇죠. 약 한 0.96% 정도로 지금 소폭 지금 뭐 그 지난달 같은 경우보다 한 1% 정도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 아랫대로 좀 떨어지는 그래서 0.96%로 약간 소폭 지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약간 뭐 상승 물론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상승폭 자체가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요것은 지금 뭐 추석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상황이 또 9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결과가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10월에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포인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도권 집값 상승이 꺾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정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들은 물론 뭐 정부는 집값이 빨리 잡혔으면 좋으니까 이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꺾인다고 하는 쪽 아무래도 정부 쪽이 좀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일단은 금리 인상. 그렇죠. 자, 지금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 환경에 조금 변화가 있다. 자, 또 대출 또 강화 그렇죠. 지금 뭐 대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강화 결국 돈줄을 조이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내 돈 다 가지고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은행의 대출, 은행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 대출 강화라는 돈줄을 조이는 결국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변화 요인이 발생을 했다. 요 부분이 하나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주택 가격의 흐름에서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바로 매매 수급 지수가 3주 연속 하락했더라. 요 부분도 물론 유의미하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물론 아직까지는 10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약 한 103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7에서 104에서 지금 103까지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3주 연속 하락한 물론 100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 중심 시장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 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게 요것이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겠냐 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매 가격 상승폭 자체도 일부는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정부 여당하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서울에 한 7곳 정도 지금 화곡역 쪽에 약 한 4,400세대 정도 되죠. 자, 경기 2곳 이렇게 해서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9곳에 약 한 10,000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자, 결국은 수요는 수요대로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고 있고 공급량을 늘린다면 결국은 뭐 꺾이지 않겠냐. 요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서울만 가지고 보자라면 지금 당장 10월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10월에 지금 전국에서 약 한 45,000채 정도가 분양을 해요. 근데 서울은 179채 뭐 그냥 분양이 제로다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45,000채 분양하는데 서울은 거의 분양이 없고 더더구나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단군일의 최대라고 하잖아요. 거의 12,000세대 정도 지금 뭐 일반 분양분만 해도 약 한 5,000세대 정도 되는 이 대여라고 하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쨌든 분양이 연기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뭐 HUG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자체도 조금 이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하지 말고 올 4, 4분기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년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결국 둔촌 주공을 비롯해서 약 한 3만 가구 분양이 연기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완전 비상이 지금 걸려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 3구라든지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이런 마용성 같은 서울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자, 또 하나가 핵심지의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이런 틈새 상품들까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자, 결국은 변곡점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상승에 대한 이슈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지금 경기나 인천처럼 지금 일부 좀 공급이 많아진다든지 수요가 어느 정도 주춤해 주는 곳들은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겠죠. 자, 결국 이것이 2022년 내년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가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상황, 동향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유망 트렌드, 유망 투자 지역까지 제가 찍어드리는 이런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죠. 자, 그래서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주택시장 쪽에서 지금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나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또 고가의 주택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 같은 주택보다는 상가 쪽으로 조금 많은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좀 투자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사역 쪽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신사역 가까이에 도보 1분 거리에 있지만 또 강남 대로변에 있는 요 상가를 가지고 어떻게 요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자, 아파트 한 채가 빌딩 한 채 값이다. 자,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지금 같은 서초구에 있는 지금 제가 상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초구에 있는 이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84제곱미터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최근에 무려 4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빌딩 한 채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한 채가 빌딩 한 채 값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차피 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또 아파트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세금 부담도 많고 최근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상가 쪽으로 가는데, 역시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강남 상가가 아니겠느냐. 자, 근데 강남에 사실 신규 상가 공급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역 상권하고 가로수길 상권하고 압구정 상권이 합수가 되는 이런 지점이 또 신사역 쪽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역 상권에서 신사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올라오죠. 딱 이쪽에 압구정하고 또 그렇죠 가로수 상권이 이렇게 모이죠. 바로 이것이 또 신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신사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3호선인데 여기에 신분당선하고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면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어쨌든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면서 또 강남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런 우리가 상가들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지금 강남 안에 많은 상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신사역 쪽에 가로수길 상권이라는 게 있겠고요. 자, 청담역 가까이에 보면 청담 명품거리라든지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이런 상권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역 쪽에 이제 코엑스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같이 뭐 한꺼번에 되는 이런 삼성역 쪽에 이런 상권이 있겠고 또 강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상권이 강남역 상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정도가 강남에 이제 상권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바로 신분당선이 이제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강남역 쪽에 2호선하고 지금 신노년 쪽에 9호선하고 노년 쪽에 지금 그렇죠 7호선 그다음에 신사역 쪽에 3호선까지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을 다 연결하는 또 하나의 그렇죠 지하철이 생기면서 이것을 또 도로로는 강남대로라고 하는데 이 강남대로 상권이 이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뭐 청담 쪽에 있는 이 상권까지 같이 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삼성역까지 위례 신사선이라는 또 하나의 생기죠. 그래서 신사, 청담, 뭐 압구정, 삼성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래서 신사역 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큰 또 상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더더구나 그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거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신사역이에요. 자, 신사역 주변에 많은 상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적도에 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만큼 저층들이 많은데 자, 지금 요쪽 강남대로 그러니까 역 주변을 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역 주변으로 한 대로변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상업지역이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신사역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대로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고 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가가요. 최고 14층 또 하나가 13층 그러니까 14층 13층짜리 이렇게 쌍둥이 빌딩으로 들어가면서 무려 주차가 214대 자 강남대로에서 주차가 200대 넘는 빌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차가 또 편리한 주차가 214대나 그러면서도 지금 일군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그러면서도 지금 신사역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디컬 또 복합 빌딩까지 들어오면서 주상복합까지 되는 그런 뭐 대지 거의 한 790평이니까 거의 800평 정도 되는 자 강남대로변에서 이렇게 800평 정도 되는 이런 큰 빌딩이 들어오는 게 거의 13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자, 연면적도 무려 7,700평이나 됩니다. 자, 이런 대규모로 이제 올 12월에 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곧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가는요. 자, 소자본으로 내가 강남에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직접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뭐 해주고 싶은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안정적인 월세 당연히 강남대로 쪽에서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금액이 물론 중요합니다. 뭐 강남 쪽은 그렇게 싸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강남의 또 역세권 도보 1분 거리 그것도 대로변 상업지역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데요. 자, 6억 5천에서 한 12억 5천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6억 5천 정도 생각했을 때는 보증금 7천에 대출 약 한 3억 8천 정도 생각하면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자 12억 정도라면 그렇죠. 보증금 한 1억 3천에 약 한 7억 정도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4억 정도 그러니까
강남 대로변에 2억에서 4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이렇게 뭐 투자금이 많은 분들만 계신 건 아니니까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제가 잠실 쪽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최근에 지금 뭐 이번에도 지금 1인 가구가 그렇죠. 이제 40%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2,300만 가구 중에 지금 900만 가구 이상이, 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550만 가구, 그래서 1, 2인 가구가 이미 64%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서울 아파트 한 채가요, 원룸이 15억 5천, 자, 대출 금지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자, 전세가 12억인 이런 소형들이 인기인데다가 특히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이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피스텔은 주택임대나 일반임대로 선택의 또 폭이 넓죠. 일반임대는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삼성역에서 종합운동장역, 잠실역,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축이 이제 어마어마한 발전을 오겠죠. 특히나 잠실에 지금 많은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역 쪽에는 또 잠실 마을산업단지까지 들어와서 약 한 121만 명의 뭐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잠실역 쪽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쪽은 다 이미 빌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몽촌토성역과 한성백제역, 요렇게 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요 지점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요 지역에 있는, 요 상업 지역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가 544평이고 최고 20층에 367세대니까 거의 아파트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차 230대,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이 있으면서 별도 침실이 있는 그런 복층의 풀빌트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뭐 초보 투자자, 은퇴 투자자, 다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유리하겠습니다. 자, 금액이요, 잠실임에도 불구하고 2억대가 제가 이제 마지막 2억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억 7,800에서 2억 9,200 정도 되는데 전세 2억 4,800 정도 생각한다라면 3,000에서 3,200, 3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월 90에서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제가 2022년 유망 부동산 트렌드 전망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또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지금 뭐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죠. 특히나 이제 내년 시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뭐 그런 또 시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좀 조정의 어떤 그 좀 뭐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데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어떤 조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또 옥석을 가리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죠, 조정기에도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지금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또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이, 지금 2021년 올해 같으면은 지금 경기나 인천 쪽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년은 오히려 지금 서울 쪽이 엄청나게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 안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야 되거든요. 자, 서울 안에서도 내년에도 계속 좀 승승장구할 곳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곳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지금 내년 시장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시장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정말 돈 되는 투자처를 정말 콕콕 찍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